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생성 툴이 있다면 그 표현하는 방식이나 또 그 각각의 차이, 표현 결과가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감정적인 반응을 어떻게 유도하는데 그 차이가 이렇더라. 그런 부분들부터 어떻게 이 법적, 윤리적 쟁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배워볼까, 비교를 해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도구의 표현 방식별 법적, 윤리적 쟁점 사례 분석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죠. 생성형 AI 도구들은요, 각각의 표현 매체에 따라서 기술적 접근법과 또 법적 쟁점이 상이하게 보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음악 이 세 가지 주요 표현 영역에서 나타나는 차이점들은 단순한 기술적 구분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법적, 윤리적 그 프레임워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 한번 짚어볼게요. 텍스트 생성의 복잡성이 존재를 하겠죠. 어쨌든 확률적으로 언어 생성의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다음 단어로 이게 오는 게 맞을 거야. 이게 오는 게 좋을 거야 라는 거를 확률적으로 미리 예고하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챗 GPT의 텍스트 생성 방식은 확률 계산을 통해서 다음에 올 가능성이 높은 단어들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텍스트 패턴을 아주 대규모로 학습을 해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유사성이나 중복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2024년에 브라질의 한 사례에서는 홉스봄의 94년 저서 극단의 시대 구절을 GPT에 입력을 했을 때 AI가 이걸 자신이 생성한 텍스트라고 잘못 판단하는 우기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 이런 학술 표절 논란의 실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교육 현장에서는 챗 GPT 사용으로 인한 표절 논란이 아주 급증하고 있죠. 2025년 초에는 브라질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한 교수가 챗 GPT를 표절 탐지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학생을 잘못 고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학생은 삼촌이 나섰어요. 그래서 교수가 작성한 논문을 GPT에 입력해가지고 이거 AI가 생성한 거다 라고 잘못 판단하는 것을 증명해냄으로써 자기 조카의 무혐의를 입증을 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고요. 리우 데자네이루 컴퓨터 공학과 학생은 GPT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너 이거 GPT가 만들었대. 이거 돌려보니까 그렇다고만. 그러니까 너 빵점. 이렇게 줬다가 억울하다고 난리가 벌어진 적이 있죠. 어쨌든 이런 사례들은 AI 탐지 도구들의 부정확성과 인간 판단의 어떤 편향성, 이 두 개가 결합돼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GPT를 사용한 다른 학생들은 프로그램 돌린 거가 알림을 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를 했다는 거죠. 뭐가 맞는 거지? 자, 그래서 뉴욕타임스 대 오픈 AI 소송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3년 12월인데요. 12월에 뉴욕타임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저작권 침해 소송인데 텍스트 생성 AI의 핵심 쟁점을 드러내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소송에서 뉴욕타임즈는 GPT-4가 어떤 특정 프롬프트에 대해 신문 기사의 여러 문단을 그대로 재현하는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오픈 AI는 이 문제 제시에 대해서 GPT가 뉴욕타임즈 구독의 대체제가 아니라는 반박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지 귀추가 굉장히 주목되는 시점이에요. 또 미드저니가 빠질 수 없겠죠. 미드저니와 시각적 표현의 저작권 침해, 이 부분에서 캐릭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를 했는데 2025년 6월과 9월에 걸쳐서 디즈니, NBC 유니버셜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들이 미드저니를 상대로 제기한 일련의 소송들은 시각적인 생성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송 자료에 따르면 미드저니 웹사이트에는 마블의 데드풀, 울버린,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막 이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리고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이런 거, 요다 막 이런 수백 내지 수십 개의 저작권 침해 이미지들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워너브라더스의 소송에서는 슈퍼맨하고 배트맨, 원더우먼 뿐만 아니라 벅스, 버니, 스쿠비두, 톰앤제리 이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무단으로 생성이 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클래식 코믹북 슈퍼히어로 배틀 같은 일반적인 프롬프트만으로도 이러한 저작권 보호 캐릭터들이 생성이 된다라는 지점이었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모델, 수익 구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왜냐하면 수익성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사실 소송도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만약에 이번 법적인 문제의 결과로 인해서 이건 무효하다,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정이 나면 지금까지 2023년에 미드저니는 3억 달러, 2024년에는 2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상태인데 이거를 몇 배가 되는 금액을 토해내야 되는 시점에 이르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9월 기준으로 2025년 9월 기준으로 2,100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월 10달러에서 120달러까지의 구독료를 받으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보면 막대한 어떤 저작권료나 IP 산업에서 보호받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월 10달러 내고 마음껏 생성해주고 그리고 미드저니는 그렇게 싼 값에 생성해주고 돈을 받고 대신 아주 많은 사용자들한테.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월트 디즈니 유니버셜이나 아니면 MBC 유니버셜이나 아니면 디즈니 같은 데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드저니 너는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법적인 윤리적인 문제에서 너만 자유한 거야? 너는 그럼 법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의 투자, 창의성, 어떤 혁신으로 구축된 세계적인 수준의 콘텐츠를 미드저니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아주 거센 비판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니라요. 어떤 편향성, 스테레오타입 이런 부분의 문제도 좀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미드저니의 이미지 생성에서 나타나는 이 연령, 성별, 인종에 대한 편향성. 이게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미지 생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노인 이미지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전체적인 밝기 그리고 선명도 여기가 낮았고 또는 안경을 쓴 비율이 56% 대 12%로 아무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를 왜 내냐 이거죠. 미소를 짓는 비율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질적인 분석에서는 노인들이 향수나 취약성, 고독에 중점을 둔 묘사로 표현되는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현대성, 에너지, 독립성에 초점을 맞춘 묘사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AI 훈련 데이터에 내재된 어떤 사회적 편향이 시각적인 결과물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연구가.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